자, 최대 최소의 정리. 개념4, 최대 최소의 정리. 최대 최소의 정리. 연속함수의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연속함수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인 거지. 연속함수들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뭔지는 익히 알고 있다. 그제?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에서 제일 높은데 y좌표, y값, 제일 작은 y값, y값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함수 fx가 이거 닫힌 구간이어야 돼요. 닫힌 구간 a 이상 b 이하인 범위에서 연속이라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있다면, 한 연필을 떼지 않고 그릴 수 있다면, 연속이라면 이 함수 fx는 이 범위 안에서, 이 구간 안에서 반드시 꼭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이게 전부예요. 그 큰 비중이 있는 내용은 아니야. fx가 연속함수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프를 한번 참고로 한번 보면 A 이상 B 이하 닫힌 구간인 게 중요해. 혹 정리하자면 닫힌 구간 A, B에서 fx가 지금 최대 연속이죠. 연속이면 반드시 제일 큰 y값과 제일 작은 y값. 이 경우에는 얘가 제일 작은 y값이지. 제일 작은 y값, 제일 큰 y값을 어디든지 반드시 가지고 있을 것이다. 꼭 이렇지 않아도 되지. 닫힌 구간 A부터 B에서 그지? fx가 연속이에요. 이런 식으로 연속이에요. 그러면 최소값, 최대값 무조건 있죠. 무조건 있고 A에서부터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연속이에요. 이런 식으로 연속이어도 이렇게 연속이어도 최대값, 최소값 반드시 가지고 있겠죠? 그 얘기예요. 근데 당연한 얘기를 왜 근데 조금 중요하지 않지만 주목해야 되는 게 그러면 연속함수가 아니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연속함수인 게 분명하다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야. 불연속이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불연속인데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불연속인 거 한번 그려볼게.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함수가 불연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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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졌어. 끊어졌어. 이렇게 끊어졌어. 불연속이지만 얘는 여기가 함수값이 여기 존재하죠. 최대값. 여기 아니구나. 여기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불연속이면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불연속이면 반드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연속이면 반드시 존재할 건데. 자, 존재하지 않는 거 이러면은 최대값 없잖아요. 최소값은 있지만 최소값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그 내신 우리 시험지를 보면 이거를 선생님들이 고민이 좀 있어요. 이걸 시험에 내기는 내야 되겠는데 교과서에 있는 테마니까. 그러면 결국 내야겠는데 했을 때 그냥 이런 단순하게 우리 최대값, 최소값 구해봐라 이 정도 선에서 끝난 경우가 많다. 당함수, 연속 이 구간 안에서 반드시 있겠지. 그리고 유리함수, 분수함수는 점근선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연속이잖아. 그럼 존재하겠지. 그러면 복습하는 느낌으로 1번 이 2차 함수의 0 이상 3 이하의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 한번 구해볼게. 그러니까 모든 함수든지 우리가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최대값, 최소값은 그냥 눈에 보여요. 그죠? 1번 2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제일 중요한 게 완전 제곱식 꼭시점을 알아내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반의 제곱 넣었다가 뺐다가 갖고 4 기다려. 그래서 어떻게 x 빼기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3.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네. 아래로 볼록해. 양수니까 꼭지점 1,3이죠. 그럼 1,3이니까 꼭지점 1,3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1,3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해. 그런데 0 이상 0부터 3까지 3이면 좀 0에서 좀 멀리 있겠지. 3까지 이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봐라. 당연히 얘가 최소값이죠. 그래서 최소값은 3. 최대값은 여기가 제일 클 거다. 여기가. 그래서 나는 계산해 봐야 되겠다. 3 여기다 넣어서 3일 때
2의 제곱 4에다 3 더하니까 7 맞나? 7 이게 최대값이다. 요 정도 선이고, 그 다음 2번 유리함수의 그래프 분수함수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예, 정근선 x는 1, 그죠? x는 1. 그 다음에 y 정근선 y는 이렇게 보면 빠르다 그랬죠. y는 1, 쭉 x축, y축, x는 1, 안 닿아요. 정근선 x는 1, y는 1, 여기도 안 닿아요. 정근선 y는 1. 그리고 y절편 한번 계산해 볼까? y절편 x가 0일 때 y값 얼마인가? y절편 마이너스 1이네. 여기 지나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유리함수가 이렇게 안 닿아요, 안 닿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마주보기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닫힌 구간 2부터 5까지 x가 여기가 1이니까 2일 때 뭐 요 정도, 여기서부터 5일 때까지 뭐 요 정도, 여기까지, 여기에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구해보세요. 그렇죠. 여기 x가 2일 때가 최대겠지. 그래서 최대값 x에다 2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2, 1분의 2, 3, 3. 다음 최소값 x가 5일 때, 5자 x가 5일 때 5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5일 때 여기가 최소값이니까, 여기가 최소값이니까 5 집어넣으면 4분의 6. 4분의 6 얼마야 이게? 2분의 3. 이게 최대 최소. 연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 그 얘기야. 이제 사이값 정리. 연속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인데, 사이값 정리를 예를 들면, 우리 실생활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빠하고 가족 다 같이 차를 타고, 우리 집 차를 타고 여행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행을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아빠가 운전을 하시는데, 시속 100km로, 안전속도로, 운전을 쭉 계속 안전하게 운전하고 계셔. 그래서 좀 지루해가지고 잠깐 잠들었다가 느낌이 조금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갖고 눈을 딱 떠봤더니 아빠가 이게 예를 드는 거야. 아빠가 시속 150km로 막 밟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아빠! 하고 뭐라 그래요? 속도 좀 줄이지?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아빠 속도 좀 줄이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럼 내가 잠들었을 때 아빠가 분명히 시속 120km로 운전했을 때가 있어 없어? 우리 집 차가 시속 120km로 달렸을 순간이 최소한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있어 없어? 있겠지? 갑자기 속도는 100에서 150으로 갑자기 훅 뛰진 않으니까. 맞지? 중간에 이게 100에서 이렇게 속도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속도가 100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느 순간 150일 때를 알았던 이 사이에, 잠들었던 사이에 분명히 120이었을 때가 반드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야. 왜냐면 속도, 속력 이런 거 우리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연속이니까, 속도는 갑자기 150이 되지 않죠. 이렇게 서서히. 아니면 뭐 이렇게 쭉. 그래서 그게 사이값 정리야. 연속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러면 사이값이라는 게 뭐냐면 사이에 있는 값이잖아. 사이에 있는 값.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 주었던 120km가 사이값이야. 내가 100km일 때 봤어. 그리고 깨봤더니 150km야. 그러면 중간에 120이 봤던 적이 최소한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이상은 있다. 그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잠들기 전에 A에서 속도 FA, 속력, 예를 들어서 우리 차가 100km였어. 그리고 깨어났을 때 B에서 B초, B시간에서 예를 들면 속도가 150이었어. 같지 않죠? 그런데 FA와 FB 사이에 있는 100km와 150km 사이에 있는 임의값 120km, 사이값 120km에 대해서 120km를 우리 집 자동차의 속도가 120km였던 그 C라는 순간이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어.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게 사이값. 그래서 속도를 예를 들어 줬는데, 자동차 속도를 예를 들어 줬는데, 이건 뭐 그래프로 본다면 이런 거지. A에서 B까지 이 fx는 연속인데, FA에서 함수값이 FA고 B에서 함수값이 FB인데, 아까 예를 든 게 100km, 그리고 내가 깼을 때가 150km인데 이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은 모른단 말이야. 사실 모르는데
생각해 보니까 120km였던 적이 최소한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이상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게 사이값 정리예요. 이 경우에는 3번 있었겠네. 하지만 몇 번인지 우리는 중간에 대해서 모르니까 적어도 한 번 있었겠다.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뭐야? 연속일 테니까.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이값 정리의 활용은 무슨 얘기냐? 이건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 지금이 여름이고 한참 더운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자려고 했더니 요새 너무 더운 거야. 너무 더워가지고, 안 되겠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좀 자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더워. 온도계를 봤더니 영상 예를 들어서 그냥 과격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100도야. 불불 끓고 있어. 100도야. 그래갖고 너무 더워. 에어컨을 틀고 자야 되겠다. 에어컨을 막 심하게 틀고 딱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조금 기온이 이상해서 내가 잠에서 딱 깼어. 너무 추워? 너무 추워가지고 온도계를 봤더니 영하 100도야. 이게 좀 심했나? 영하 20도? 영하 20도? 그래, 영하 20도야. 아우, 추워. 그래갖고 에어컨을 껐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야, 이 온도는 연속인데, 그러면 내가 잠들었을 때, 중간에 분명히 온도가 0도였던 적이 있었을 텐데, 그죠? 그게 사이값 정리니까. 사이값이 0인 거 지금 0 생각하는 게 0이잖아. 0도였던 적이 있었을 텐데, 몇 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있어야지. 왜냐면 자기 전에 100도야. 불불 끓고 있었어. 틀었어. 잤어. 추워서 깼어. 영하 20도야. 그럼 분명히 0도였던 적이 분명히 있었겠지. 그게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야. 무슨 얘기야? 내가 잘 때 100도야. 놀라서 깼어. B초에서 깼다 칠까? 그냥 A초일 때 100도였어. B초에서 깼어. B초에서 깼는데 영하 20도야. 둘이 곱하면 부호가 다르죠? 0보다 작지. 그러면 그 온도가, 내 방의 온도가 0도였던 이 방정식의 근 0도였던 적이 사이값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값이 0이라는 거 우리가 0이라고 놔버리면 이 순간 이건 방정식이 되잖아. 그리고 그 순간은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고. 이 얘기야. 그래서 0도였던 적은 내가 잠들기 전 그리고 놀라서 깼을 때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시근을 갖는다. 적어도 한 번 이상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이값 정리를 방정식의 근, 존재한다, 안 한다, 연속함수에 대해서 거기서 활용을 하는 거야. 거기서 활용을 하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서술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박스형 문제 네모에 들어갈 말 찾을 수도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사이값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왜냐면 a하고 b에서 정의가 돼 있어야 내가 그때 온도, 지금 이 온도를 예를 들었으니까 그때 온도를 계산할 수 있잖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그리고 온도가 더러 다르면 0도였던 적이 사이에, 열린 구간 사이에, A하고 B일 때가 아니지. 내가 여기 A, 이게 왜 열린 구간이냐? A일 때 0일 때는 의미가 없잖아. 그지? 잘 때 0도야. 그때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 사이에 A하고 B를 포함하지 않는 그 사이에서 적어도 최소한 한 번은 있었다.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느낌 그대로 선생님이 온도를 예를 들었으니까 온도, 우리 내 방 온도로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딱 요거 이제 보여라. 같이 너희들도 선생님 쓰는 대로 다 따라서 쓰면 돼. 알겠죠? 방정식 fx예요. 이거 방정식 내 방 온도 계산하는 식이야. 시간에 따라서 얘는 0은 열린 구간 1부터 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시간을 가지면 보여라. 몇 시에? 1시에 잠들었는데 2시에 깬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어. 시간을 좀 보여라. 그러면 포인트를 한번 딱딱 잡아서 일단 서술할 때 fx를 놔줘야 돼.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 식을 fx라 하자. 온도를 계산하는 식이다. fx라 하자. 이거라 하면 그 다음에 꼭 써줘야 되는 말이 있어요. 어디? 이렇게 포인트. 닫힌 구간 1부터 2에서 fx는 연속이고, 중요한 말이야. 연속이고. 자, fx 꼭 써줘야 되고, 뭘 fx를 하는지 써줘야 되고,
보여라 하는 구간에 닫힌 구간에서 fx는 얘는 연속이란 말 꼭 적어줘야 돼요. 당연히 연속이지. 다항함수는 어디에서 무조건 연속이니까. 그럼 이제 이런 질문에 시험에 다항함수가 아닌 게 나왔는데 선생님 그럴 수도 있죠. 나왔는데 이거 연속인 걸 밝혀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냥 연속이고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실근을 과정을 보이려면 연속함수만 갖고 있는 성질 사이값 정리를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연속함수 아닌 건 시험에 못 내겠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가? 하여간 연속이야. 연속이어야지 성립하는 거야. 연속이고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게 이거야. 내가 자기 전에 온도를 재봤는데 지금 재는 거죠. 자기 전에 여기서 온도를 재보니까 1 더하기 1의 세제곱 1의 제곱 1 빼기 2 곱하기 1 2 빼기 1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영하 1도였어. 그리고 놀라서 깼겠죠? 자고 일어나서 깨갖고 온도를 딱 재봤더니 2 제곱 8 2의 제곱은 4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게 얼마야? 7이죠. 7도야. 그러면 중간에 실근 0도였던 적이 최소한 한 번 있었을 거다. 맞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F1과 F2 둘이 곱한 게 부호가 다르다? 0보다 작으니 서술하는 중이에요. 열린 구간 1부터 2에서 쏘리 중요한 말 사이에 꼭 들어가야 될 말 있어. 이 말 사이값 정리에 의해 이 말 꼭 들어가야 돼요. 사이값 정리에 의해 중요한 포인트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얘기해줘야 되고 이거 당연히 두 개가 부호가 다르다 둘이 부호가 다르다 꼭 얘기해줘야 되고 사이값 정리에 의해 지금 이건 사이값 정리를 쓰고 있다. 열린 구간 1, 2 여기서는 열린 구간이다. 왜냐하면 1하고 2 사이에 있다. 1하고 2가 아니라 에서 적어도 그 다음에 뭐 똑같이 써주면 돼요. 하나의 시간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다시 보여라 사이값 정리 이용하는 거예요. 방정식의 실근이 적어도 하나 있음을 보여라. 그럼 사이값 정리 fx라고 놓을 것 당연히 여기는 0이어야 돼. fx라고 놓을 것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씩은 가지고 보여라 했지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적어줄 것 그 다음에 1에서 그리고 경계 양 끝에서 함수값을 각각 계산해서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걸 보여줄 것. 그 다음에 이 표현 꼭 써야 돼요.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부호가 다르니 중간에 0이었던 적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있었다. 여기는 열린 구간으로. 그게 포인트다. 자, 그러면 객관식에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가 있다. 방정식이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시근을 갖도록 A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시오. 그럼 적어도 하나의 시근을 갖도록 여기에서 그 얘기는 뭐냐? 다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걸 서술? 쟤를 fx라고 놓으면 아까처럼 똑같이 설명을 해보면 얘를 fx라고 놓으면요. 자기 전에 온도가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3 플러스 A 4 플러스 A고 맞아요? 4 플러스 A 플러스 4라 그럴까? A 플러스 4 그 다음에 놀라서 깼어요. 깼을 때 온도 한번 재볼게요. 1 빼기 3 플러스 A 이거 A 마이너스 2 얘하고 얘가 부호가 달라야 되겠지. 영상, 영하 그럼 0도였던 적이 사이에 있는 거고 혹은 영하, 영상 그래도 0도였던 적이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럼 그 식을 둘이 곱해서 부호가 다르다. 요거를 세워줘야 되니까 사이값 정리는 포인트가 요걸 세워줘야 되니까 F-1 A 더하기 4하고 F1 A 빼기 2하고 곱한 게 부호가 반드시 달라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사이값 정리해서 저 사이에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식만 세워주면 돼요. 그럼 그냥 식 세워주면 자동빵 인수분해에 대한 2차 부등식이잖아. 그러면 A, 그죠? 마이너스 4하고 2하고 사이값에 A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사이값. 그치? 2차 부등식에 해. 자, 이게 정답. 네. 23번. 23번은, 아까 온도, 우리 내 방의 온도로 예를 들었지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fx가 연속 함수인데, 그냥 온도로 갈까? 그냥 그 느낌이 좋은데?
0시일 때 영하 2분의 1도 뭐 이런 느낌이에요. 3분의 1시일 때 2분의 1도, 2분의 1시일 때 3분의 1도. 근데 정시 하나도 없죠. 3분의 2일 때 마이너스 4분의 3, x가 4분의 3일 때 5분의 4, f가 1일 때 6분의 5.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방정식은 이 열린 구간 0부터 0서부터 1까지 적어도 이거 몇 개냐 묻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몇 개의 실근이 있어야겠는가 라고 묻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까? 자, 같이 세로로 한번 다시 써볼게요. 이거 쭉 정신없이 나와 있으니까. F0이 마이너스 2분의 1. F 3분의 1은 2분의 1. 어때? 여기 부호가 달라졌지? 여기 부호가 바뀌었죠? 0시일 때 영하 2분의 1도, 3분의 1시일 때 2분의 1도. 그러면 0시하고 3분의 1시 사이에 적어도 최소한 한 개의 실근이 있겠지, 여기. 이 사이에. 아, 여기라고 보면 좀 헷갈리니? 여기 0도하고 3분의 1도하고, 0시하고 3분의 1시하고, 0도였던 적이 반드시 이 사이엔 한 개가 있겠죠. 있다. 이렇게. 최소한 한 개가 있다, 이 사이에는. 그리고 또, 3분의 1시일 때 조사한 거고, 2분의 1시일 때 몇 도야? 3분의 1도. 이때는 물론 0도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무조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면 2분의 1도, 3분의 1도 이 사이에는 반드시 0이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3분의 2시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3분의 2시를 봤더니 영하 4분의 3도였더라.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면 그렇지. 3분의 1도, 마이너스 4분의 3도. 그럼 요 사이에는 적어도 한 개 실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연속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또 세로로 써볼게. F 4분의 3시일 때 온도를 봤더니 5분의 4도더라. 그럼 영하에서 또 영상으로 넘어갔죠. 그럼 요 중간에 3분의 2시하고 4분의 3시 사이에는 0도였던 적이 적어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F1 1시일 때 온도를 재봤더니 6분의 5도예요. 그러면 영상 5분의 4도에서 영상 6분의 5도로 이렇게 조사했더니 그럼 이 사이에는 0도였던 적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 최소한 한 개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 그러면 0시부터 1시까지 0도였던 적이 최소한 몇 번 있었겠느냐라고 물어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적어도 3개 실근을 간다. 최소한 말이 되려면 최소한 3번은 있어야 돼요. 더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24번. 얘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한 군데가 있는데 연속함수 fx에 대하여 f0은 1. 선생님 그러면 0도일 때 0시일 때 1도군요. 뭐 그런 거죠. f1이 안 알려줌. 그리고 f2가 5일 때 방정식 요 부분이야. 아까랑 차이가 뭐냐면 아까 fx 방정식 fx는 0. 뭔지 알겠어? fx 알려준 건 다 fx. 근데 방정식이 다르지. fx 빼기 x제곱. 2 열린 구간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해서 각각 적어도 하나의 시근을 갖도록. 그러면 사이값 정리. 그럼 요거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에서 배우는 거야. fx 빼기 x. 자,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우리가 공부했던 그림을 맞춰줘야 되니까 얘를 전부 다 새로운 함수로 생각을 하는 거야. gx는 fx 빼기 x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 fx가 연속이니까 연속에서 다항함수 연속이니까 연속끼리 뺐으니까 얘도 연속이겠지. 별일 없겠죠. 그럼 얘도 gx도 연속함수고 f0이 1이래요. 그러면 f0은 별 필요가 없고 우리는 gx는 0이 요거 바꿔주면 이제 문제가 gx는 0이 요 방정식의 실근이 이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의 식을 갖도록 이렇게 문제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gx가 대상이니까 f0이 아니라 g0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 그럼 gx는 이거잖아. 그럼 g0은 f0 빼기 0의 제곱일 테니까 이걸 계산할 때 얘를 사용하는 거지. f0이 1인 거. 그럼 1 빼기 0일 테니까 1이고 g 0하고 1 사이에 존재하니까 g0 0시일 때 온도 그죠? 1시일 때 여기 gx의 1일 때 g1 이걸 알아고 둘이 부호가 달라야지 이 사이에 최소한 적어도 하나의 식은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g1은 여기다 1 집어넣어서 f1 빼기 1의 제곱
F1은 여기 있다. 요거. A제곱 빼기 A 빼기 5에다가 F1 여기 빼기 1. 그러면 A제곱 빼기 A 빼기 6. 이게 G1이야. 근데 0하고 1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식은 있어야 되지. 그러면 얘하고 어때? 그렇지. 부호가 달라야 되지.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그 다음 식이 뭐지? 1이랑 얘랑 곱한 거. 1이랑 얘랑 곱하면 그냥 얘겠죠? A제곱 빼기 A-6. 0보다 작아야 되겠지. 놓치면 안 돼. 이거랑 이거 곱한 거. 이거 뭐야 이거. G0이랑 G1 곱한 거죠. 둘이 곱한 게 0보다 작아.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얘가 양수니까 선생님 얘 음수여야 되고, 뭐 그래도 좋아요. 얘 음수 이렇게. 그래야지 식은 있는 거니까. 그럼 A-3 인수분해하는 중임 A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뭐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일단 요거 하나 조건한 거고, 또 gx는 0이라는 이 방정식, g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1하고 2 사이에서도 적어도 하나의 식은 있어야 된대요. g1 여기 했죠. g1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게 g2 G2는 여기다 2 대입해야지. F2 빼기 2의 제곱이고, F2 빼기 2의 제곱이고, F2는 5라 그랬네. 문제에서 5라 그랬네. 뭐 5 빼기 2의 제곱 4니까 얘 1이구나. 그러면 이거 지금 보면 여기서 식 세울 게 없는 게 G2는 또 양수가 됐잖아. 우리가 세운 게 이게 뭐야? G1이 음수인 거잖아. 그러면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이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식을 갖겠지. 그렇게. 그래서 모든 정수 A값의 합을 구하라. 답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정수 A값의 합 마이너스 1, 0, 1, 2 할 테니까 2가 되겠다. 라는 문제. 그래서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가 0인지 아닌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함수들을 이 식을 다 새로운 함수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실수가 없다. 자, 이제 함수 연속 드디어 마지막 문제인데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문제야. 그런 문제고 진입 판정 문제고 뭐 꼼꼼하게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여기 hx를 g 합성 fx라 할 때 fx하고 gx의 그래프는 각각 주어져 있어요. 기니 d 중에서 옳은 말만을 골라라. 까먹으니까 써놓을게. hx는 뭐라 그랬냐면은 g 합성 fx. 자, 기억부터 리미트 0에 가까워지는 hx의 극한값이 0이냐? 그러면 리미트 눈으로 푸는 거 아니죠. x가 0에 가까워질 때 hx에다가 g 합성 fx를 대입을 해보는 거죠, 먼저. 그럼 연습한 대로 뭐부터 해야 돼?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fx부터 해봐야 돼. 그런데 fx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르진 않지. 다르진 않지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합성함수일 때는 편향성이 있으니 좌극한 우극한을 나눠서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좌극한부터 x가 0에 가까워지는 좌극한일 때 fx를 한번 보세요. 0에 가까워지는 좌극한 fx는 0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 fx는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0보다 어떤 쪽에서? 0보다 작은 값에서 점점 0이 돼가. 그러면 성격이 편향성을 고려하라. 이렇게. 그러면 껍데기 함수 g에 적용할 때는 0으로 가는 좌극한을 봐야 된다. gx 0으로 가는 좌극한을 봐야 된다. 0이네요. 이렇게. 되죠? 우극한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지는 우극한 hx는 g 합성 fx. 그러면 0에 가까워지는 우극한일 때 fx부터 조사를 해보면 0으로 가까워지는 우극한 0에 가까워지겠네. 얘도 0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지는데 성격, 편향성은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진다. 0보다 큰 값에서 점점 0이 돼간다. 얘를 껍데기 함수 g에다가 적용을 할 때는 그러면 극한이 된다. 그래서 gx에 0에 가까워지는 우극한을 봐야 된다. 우극한 0이네요. 그죠? 0.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으니 0이라고 할 수 있다. 맞다. 이렇게 확인하기. 됐지? 기억은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그래프들이 다 그렇게 주어져 있고
이 hx, G합성 fx가 불연속인 x의 값은 3개다. 그럼 뭐 다 조사해 봐야 되느냐? 다 조사해 봐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요거 hx가 보시면 G합성 fx잖아요. 맞죠? G의 합성 fx인데 이 G가 껍데기 함수 마지막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게 G란 말이야. 얘란 말이야. 이 G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조사하는 부분을 찾기가 이 G라는 함수가 정리할 게 이거야. Gx가 보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X가 1일 때 하고 1일 때 뭐지? 불연속이지. 불연속이더라. 이 gx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1일 때가 불연속이더라. 다 뭐 그죠? 맞지? 불만이 없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x가 아니라 얘는 fx잖아. 그지? 밖에 있는 g는 똑같고 그럼 gx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1일 때 불연속이라면 g합성 fx는 맞아. f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fx가 1일 때 불연속이 다가 아니라 불연속일 수 있다. 위험하다 이 얘기예요. 왜냐면 gx가 x는 마이너스 1, x는 1에서 불연속이니 G합성 fx는 f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fx가 1일 때 불연속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내가 조사해야 될 지점을. 그럼 아직도 더 남았지. 그럼 fx가 마이너스 1일 때 위험하다. fx가 1일 때 위험하다. 그러면 fx 그래프를 보시고 fx가 마이너스 1일 때 fx 그래프 여기죠. f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죠. 그 다음에 fx가 1일 때 와우, fx가 1일 때 보면 이거 여기도 있는데 1일 때 여기도 있네. 여기도 fx가 1일 때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조사해야 되는 거는 귀찮아졌어. 이제 내가 조사해야 되는 거는 이거 보면 마이너스 1일 때 이걸 선생님 여기 체크를 해보면 f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fx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fx가 1일 때 보면 fx가 1일 때는 요쪽도 있고 요쪽도 있어요. 그죠? 요쪽도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함수값 있으니까 그러면 x가 0일 때 여기서 x가 0일 때 1 되니까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 이렇게 세 부분을 조사해 봐야 돼. 그럼 그냥 답이 3개다 했는데 맞지 않을까요? 조사해 봐야 돼. 일단 여기까지 접수? 아시겠어요? 그냥 지운다. 이렇게 합성함수에서 불연속점을 조사할 때는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하신다. 자, 요거 3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는 나중에 요령이 생기겠지만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다 해봐야지. x가 마이너스 1에서 과연 이 합성함수 G합성 fx가 불연속인가 확인. 그러면 좌극한 함수값부터 h-1 함수값은 G 합성 f-1을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f-1이 마이너스 1이니까 G-1이 될 거고 G-1은 보자.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죠? 0이다. 이렇게. 그러면 좌극한 이제 안 써도 되겠지 한글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좌극한 얘 G 합성 fx 얘는 그러면 얘부터 리미트 fx부터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좌극한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에 어떻게 가까워져?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에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져. 평행성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니까 G에 적용할 때는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는 좌극한을 봐야 된다.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는 좌극한을 봐야 된다. 그래서 얼마다? 1이다. 너 불연속이구나. 왜? 이미 탈락했어요. 그죠? 이렇게 불연속 하나, 불연속 그 다음 x가 0일 때도 한번 조사해보기. 함수값부터 G 합성 F0
붙어. 그럼 F형은 아까도 봤지만 1, G1은 여기 있다. G1은 0. 그 다음 좌극한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0에 가까워지는 좌극한 G 합성 fx는 fx부터 봐야죠. 0으로 가까워지는 좌극한 fx부터 관찰해보면 fx 얘는 뭐 0으로 가까워 이렇게 되요 이렇게 0으로 가까워지는 좌극한 0에 가까워지는데 어떻게 표현성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G에 적용할 때는 껍데기 함수 G에 적용할 때는 0으로 가까이 하는 좌극한을 봐야 된다. G 0으로 가까워지는 좌극한 오케이 봤더니 얼마? 0이죠? 일단은 2단계까지 통과했네요. 3단계 0으로 가까워지는 우극한 G 합성 fx 조사하기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지는 우극한 fx부터 보세요. 0으로 가까워지는 우극한 fx 보면 0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점점 0이 돼가니까 이렇게 그래서 G에 적용할 때는 0으로 가까이 가는 우극한을 봐야죠. 아까 느꼈겠지만 이렇게 되니까 0. 봐봐요. 여기서는 연속이 되니까 얘는 고르면 안 돼. 불연속인 거에 안 들어간다. 연속 마지막 뭐 x가 1일 때 이거 니은은 고르면 안 되겠지. 일단은 안 돼. 고르면 안 되는데 답은 나왔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야. x가 1일 때에서는 G 합성 F1 F1이 얼마? F1 1 그러면 G1을 하는 거고 G1이 얼마? G1 0 이렇게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자극한 G 합성 fx 그러면 fx부터 fx 1에 가까워지는 자극한 fx 1에 가까워지는 자극한 여기 다시 자 이거 안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1에서 조사하면 되겠죠. 이걸 좀 지워볼까요? 어차피 답은 아닌데 답은 이건 틀렸어. 3개 아니잖아. 지금 이거 3개 될 수 없잖아. 2개잖아. 뭐 x가 1일 때 한번 해볼게. x가 1일 때 함수값 g 합성 f 이게 아닌가? 맞죠? g 합성 f1 F1은 1 G1은 0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좌극한 볼까요?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지는 좌극한 g 합성 fx부터 1로 가까워지는 좌극한 fx는 1에 가까워지는 좌극한 fx는 1이 돼간다. 근데 1보다 작은 값에서 좌극한 1이 돼가는데 1보다 작은 값에서 1이 돼간다. 걔를 껍데기 함수 g에다 적용한다. 그럼 gx에 볼 때는 1로 가까이 가는 좌극한을 본다. 1로 가까이 가는 좌극한을 봤더니 0이더라. 일단 2단계까지는 괜찮은데 3단계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지는 우극한 g 합성 fx 그럼 fx 1로 가까워지는 우극한 1로 가까워지는 우극한 fx 하면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지죠.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지고 걔를 껍데기 g에다 적용하면 gx 입장에선 1로 가까워지는 우극한이 된다. 1로 가까워지는 탈락이네요. 우극한은 어떻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불연속 그래서 hx가 불연속인 값은 3개가 아니라 2개다. 이렇게 되는 거다. 니은은 틀렸어. 디귿 사이값 정리구만 먼저 알아야 돼요. 사이값 정리구만을 먼저 알아야 돼요. 방정식 hx는 0은 hx가 누구야? 그럼 이거잖아. hx는 0은 아까 합성함수잖아.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시그널을 갖는다. 그럼 적어도 하나의 시그널을 가지려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해서 연속이고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어디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긴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 사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 사이에서 연속이어야 되는데 여기 합성함수를 보면 아까 여기 기억에서 확인해봤지만 기억하고 니은에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hx는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 발견한 hx는 x는 0에서는 연속이야. 선생님 이 얘기를 갑자기 또 왜 하십니까? 자 보세요. 사이값 정리를 만족하려면 열린 구간, 닫힌 구간에서 얘가 연속이어야 되지. 그러면 합성함수잖아. hx는 g 합성 fx잖아. 근데 g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예를 들어 2분의 1까지 여기라고 치면 아무 일 없는데 fx를 보면 뭔가 큰일이 x가 0인 데서 벌어졌잖아요. 불연속이지 fx가. 그래서 불연속 함수끼리 뭐 합성하면은 얘는 연속이다 이런 성질은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기니하면서 우리가 검증을 했어. fx가 여기 0에서 불연속이니까 좀 불안한데 얘는 0에서 연속이야. hx는. 그래서 g합성 fx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그냥 아무 일 없어.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그냥 써도 돼. 이걸 뭐 굳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냥 풀면 되죠. 그냥 풀면 돼요. 근데 궁금해할까봐. 그냥 사이값 정리는 연속일 때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저런데 지금 쓸 수 되는 거예요? 지금 확인했죠. 0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값 정리를 쓸 거니까 h-2분의 1이 그리고 h-2분의 1이 부호가 다른지만 조사하면 돼요. 그럼 h-2분의 1은 g합성 f-2분의 1 이거고 f-2분의 1은 보세요. f-2분의 1은 뭐 여기 있는 거 뭐 하나 넣겠죠. 이거 세모라 그럴까? 이렇게 별표라 그럴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뭐 하나 넣은 거 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g 별표 이렇게 될 텐데 이 별표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는 값이잖아.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누구 아무거나 뭐 요쯤 그죠? 에이 그지 마이너스 0. 뭐 대충 그냥 그렇지 마이너스 0.7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치면 걔는 뭐 여기 어디쯤 있겠지. 그럼 그거를 대입해서 나오는 거니까 정확히 얼마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음수인 건 맞잖아요. 그지? 마이너스 요 값이 마이너스 0.7 정도라고 보면 마이너스 0.7 정도 딱 넣어서 대입해서 여기 gx에 나온 거 보면 아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음수겠네. 이렇게. 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h2분의 1은 g 합성 f2분의 1일 거고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왜? 부호만 조사하면 되니까. f2분의 1은 여기 뭐 2분의 1 여기 있다 쳐가지고 뭐 2분의 1 여기 있어. 그럼 요거 하나 넣었다 쳐. 그럼 세모라고 치자 이렇게. 뭐 0.8 이 정도 볼까? 0.8? 그럼 세모. 얘는 g에다가 세모 넣어야 되는데 이게 0.8? 뭐 0.8 정도로 보면 요 세모가 여기쯤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지?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지? 여기가 G 세모일 거 아니냐? 이렇게. 얘는 양수일 거다. 그러면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디귿은 맞다. 이게 연속 특징이야. 연속 단원이 이래. 개념이 어려워. 개념이 어렵고 그래서 단순한 문제들은 풀기 쉬운데 이렇게 개념을 묻는 문제들은 왜냐면 검증하는 것처럼 뭔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는 그냥 눈으로 풀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 조사해 봐야 되는 거다. 그게 정확한 거니까. 요령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생기겠죠. 3학년 때까지 공부하면서. 여기까지